우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향후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개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이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었고 심평원으로 이제 이원화가 됐습니다. 심사평가 기능은 심평원이 맡는다. 그게 이제 건강보험법 제 64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이 가버넌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에서 심사평가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아마 UHC를 달성한 나라 중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버넌스가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만약에 없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발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에게서 일관되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 공급자가 너무 많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너무 많이 뒀다. 이 문제가 아마 오늘 가장 큰 지적인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케어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사실 비급여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률을 계속 보장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도 보장률을 계속 깎아먹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게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도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납입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보험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노령층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저희 나라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평균 8.7%입니다. 전 세계에서 급여 부분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8.7%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걸 묵과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을 겁니다. 4%만 넘어서도, 3.5%만 넘어서도 각 나라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듭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급여 부분의 진료비 증가 속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거버넌스와 연관돼서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지불제도와 연관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는 게 93.8%입니다. 이런 지불제도를 유지하면서 UHC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기이하게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물론 가버넌스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가버넌스에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정심의 기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 김준현 대표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너무 의결권까지 갖고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토론하신 분도 지적하셨지만 이창진 변호사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원하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의문도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건정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심의 조정만 하고 나머지 건정심에서 지금까지 맡아왔던 일들을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셨고, 보험료율 결정이나 상대가치 개정 같은 것도 지금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까지 포함을 해서 재정위원회 기능이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재정위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맡는데 모두 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김준현 대표님께서 좀 이따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가입자가 많이 들어있다든지, 그러니까 공급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든지 건정심에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은 가능하면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공급자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현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이게 심평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최근에 2016년 6월 27일에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가입자 단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심평원장께서 너무 많은 권한을 이 위원회에 행사하시고, 이 위원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안건을 건정심에 제안하는데, 이 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진료비 증가 속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원회가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이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서는 아주 적합한 의견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지금 다들 거부하셨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기금이 아닙니다. 단기보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금은 기금일 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시간과 받는 기간이 최소한 20년, 30년, 40년 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매년 양출재입,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예상되는 급여비를 매년 받아서 그것을 다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금이라고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이지,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기금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정심, 그러면 과연 건정심을 앞으로 누가 구성을 할 것인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정심이 의결권을 배제한다면, 건정심으로부터, 그러면 누가 의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김준현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전문평가위원회에 이런 상대가치
점수를 상대 가치를 인상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전문평가위원회가 거듭난다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누가 그 구성을 맡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김진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분 발제자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